지금 이 이야기는 잠자기 전 조용히 듣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중간 광고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십시오.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다. 그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천억 자산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백만장자라 불렀지만 그날따라 마음은 이유 없이 무거웠다. 차가 신호에 멈춰 섰을 때였다. 유리창 너머로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다가왔다. 서로 꼭 붙어 서 있는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종이컵을 내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아이들의 얼굴이 이상할 만큼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바로 뒤 인도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비를 맞은 채 미동도 없는 모습.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차 문을 여는 손이 떨렸다.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이름, 6년 전 이혼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그의 전처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아이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운전기사가 당황해 부르기도 전에 그는 이미 아이들 앞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낯선 어른이었지만 그 눈빛엔 위협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이 아이들 보호자니?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저기 있어요.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여자를 가리켰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 멈춰섰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은 공포로 바뀌었다. 그 얼굴, 그 이마의 작은 흉터, 예전에 그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생겼던 자국. 말도 안 돼.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손목을 잡아보니 맥박은 느리게 뛰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소리쳤다. 구급차 불러요. 지금 당장. 아이들은 비를 맞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외투를 벗어 씌워주며 말했다.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아이들보다도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전처의 손을 놓지 못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머리가 살짝 움직였고 그때마다 그는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오래된 지병이 겹쳤다고 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엔 숫자들이 떠올랐다. 주식, 계약, 건물, 수익. 그러나 그 어떤 숫자도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이들은 복도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 앞에 앉았다. 이름이 뭐니? 아이 하나가 대답했다. 엄마가 아프면 말 많이 하면 안 된대요. 그 말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들이 국어를 배운 이유, 침묵을 배운 이유, 어른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를, 그리고 6년 전 자신이 등을 돌리던 그날을 떠올렸다.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그 말만 남기고 나왔던 날. 아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날. 그날 이후 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울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날 백만장자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진실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 복도는 조용해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한 번도 편안히 앉아있지 못했다. 의자에 앉았다가도 금세 일어나 병실 문 앞을 서성였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전처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했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6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이들은 의자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몸을 웅크린 모습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들의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다. 그 작은 손이 잠결에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도망치고 싶던 과거의 자신과 달리 지금의 그는 그 손길을 놓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 아이들이 듣지 못해도 괜찮았다. 이 말은 다짐이었기 때문이다. 새벽녘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것은 죄송하다는 말이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해가 조금씩 떠오를 무렵 전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 장면을 놓칠까봐 숨조차 쉬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아이들부터 찾을까봐 그는 비켜섰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잠시 방안을 훑더니 그에게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질문이 담겨 있었다. 왜 여기 있느냐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느냐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그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당신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이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밤을 울며 보낸 사람의 침묵이었다. 아이들이 깨어나 엄마를 부르며 달려왔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 장면만큼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삼키는 동안 그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비친 거리 위에는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자신이 무너져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간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으로 왔다. 말이 없어도, 시선을 받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아침마다 우유를 건넸고 전처에게는 약을 챙겼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그렇게 해야만 숨을 쉴 수 있었다.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는 것을. 그리고 이 늦은 시작이 비록 완전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짓된 삶은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병실 창밖의 계절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병원으로 향했고 밤이 되어서야 복도를 떠났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였겠지만 그에게는 매 순간이 시험 같았다. 전처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말만 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는 그 침묵을 견뎠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해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들은 점점 그에게 익숙해졌다. 아저씨라는 호칭은 어느새 자연이 되었고 아침이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는 그 짧은 인사 하나에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들이 원래 누려야 했던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 자신의 선택으로 얼마나 늦어졌는지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전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이들 어디서 잘 건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은 준비했어.
크지 않아도 아이들 학교 다니기 괜찮은 곳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도 거절도 아닌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소파에 누웠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인생을 차분히 돌아보았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선택들, 책임을 미뤄두었던 순간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이유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쳤던 것은 가난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되는 두려움, 남편으로 남는 두려움, 누군가의 삶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게가 두려웠다는 것을. 이제 그 두려움은 후회라는 이름으로 매일 그의 가슴을 눌렀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 자리에 머물렀다. 퇴원 날 아이들은 작은 가방을 들고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전처는 병원 문을 나서며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지지 말아요.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신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떠들었고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 평범한 풍경이 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번 생에서 가장 늦게 배운 것을 가장 오래 지키겠다고. 돈보다, 성공보다, 체면보다 곁에 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은 후회일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할 마지막 용기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이 아닌 학교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전화벨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침을 열었다. 그는 처음엔 어색했다. 아이들 도시락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도 체육복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 모든 것이 계약서보다 훨씬 어려웠다. 아이들은 종종 그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무언가를 묻고 싶다가도 괜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이는 것임을 이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전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도 원망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잠든 뒤 조용히 묻곤 했다. 오늘은 회사 안 가요? 그는 그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당분간은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아이들 이불을 덮는 손길이 조금 느려졌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았다. 돈은 맡길 수 있었지만 시간은 맡길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오늘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에 비친 가족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이의 그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툰 선으로 그려진 네 사람. 엄마, 쌍둥이, 그리고 맨 옆에 조금 떨어져 서 있는 어른 하나. 아빠라는 글자는 없었다. 그는 그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으로 울지 않고 그대로 울었다. 전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아이들이 아직 헷갈려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면서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깨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는 그 변화를 기적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지켜야 할 결과라고 생각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전처가 처음으로 말했다. 그날 쓰러지기 전에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는 버티기 힘들까봐. 그 말에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울부짖지 않았다. 조용히 깊게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미안해.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그에게는 어떤 계약보다, 어떤 성공보다 값진 허락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완전한 아버지도 완전한 남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번 인생에서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스스로 부를 때까지 그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다. 창밖의 나무에 새잎이 돋아났고 아이들은 교복 위에 얇은 겉옷을 걸쳤다. 그에게도 익숙해진 풍경이 하나 생겼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신발을 나란히 놓는 일, 문 앞에서 다녀올게요라는 목소리를 듣는 일. 아주 사소했지만 그는 그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다. 이 평범함이 다시 사라질까봐 아직도 조금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점점 말을 늘려갔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가 건넨 과자 이야기, 체육 시간에 넘어졌던 사소한 사건들. 그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조언도 훈계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라고만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어깨를 조금씩 펴주고 있었다. 전처는 여전히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그릇을 함께 정리했고 아이들 이야기를 짧게 나누기도 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숨을 돌릴 틈 같은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그녀가 처음으로 과거를 꺼냈다. 그때 왜 그렇게 떠났어요?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무서웠어. 잘해줄 자신이 없어서. 그 대답은 멋있지도 용감하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거짓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서웠어요. 그래도 남아야 했고 그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은 자신을 벌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견뎌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관계를 정의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도로 남아 있었다. 사과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고 행동으로 반복했다. 어느 저녁 아이 하나가 불쑥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너희랑 있으면 도망치지 않아도 돼서. 아이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그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어느 날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고 어느 날은 한숨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졌다. 그래도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평범한 아침 아이 하나가 신발을 신다 말고 말했다.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와도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질문 속에는 허락을 구하는 마음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리가 편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완성된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상처가 남아 있어도 함께 숨 쉬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 이야기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늦은 후회와 느린 회복과 끝까지 남아있으려는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가 되기를 그는 조용히 바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수십억이 오가는 계약서였겠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아이들 전학 서류와 병원 기록, 그리고 오래 미뤄두었던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바라보다가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름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책임은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었다. 전처가 차를 들고 다가왔다. 말없이 컵을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요즘 웃어요. 그 말은 칭찬도 감사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전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인정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던 모습, 뒤돌아보지 않던 뒷모습. 그는 그 꿈속의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나쳤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를 깨웠다. 아저씨, 늦었어요. 그는 웃으며 일어났다. 그 웃음은 연습이 아니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아이들은 더 자랐다. 전처의 몸도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다. 그 사이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큰 약속도 거창한 선언도 없이 어느 비 오는 저녁 전처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사람은요, 갑자기 변하면 더 무서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천천히 갈게. 그 말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용서를 앞당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아이 하나가 그 대화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내가 싫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아 같은 책을 읽었다. 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기로 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도망치지 않는 하루하루가 모여 늦은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화려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눈부신 용서도 기적 같은 반전도 없다. 다만 어느 날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부른다. 아빠. 그 한마디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말없이 무릎을 꿇는다. 이번에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그리고 이 긴 이야기는 그 순간 조용히 끝이 난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귀 기울이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말없이 견뎌온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십시오.